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국가직, 지방직 7구급 대비 세법 담당하고 있고요. 2026년 대비 국가직, 이번 시간은 국가직 7구급 대비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는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제 OT 때 따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국가직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국가직 시험 과목을 간단하게 조금 안내는 그래도 해드릴게요. 7급이건 9급이건 7급은 25문제, 9급은 20문제. 세법 시험이 우리 세무직이니까 당연히 세법 시험 보셔야 되겠죠. 세법 시험에서 나오는 과목이 총 6과목입니다. 물론 예전에 7과목이었던 때도 잠깐 있었지만 2009년, 2010년 요럴 때라 좀 옛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2009년, 2010년 7급 같은 경우는 2011년 그 이후로는 딱 이렇게 6가지 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세기본법. 특징은 제가 뭐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라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 국세기본법,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 이렇게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금 제가 5개를 적어놨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항상 좀 특강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이걸 적을까 하다가 또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으로는 드리는데 커리큘럼에서는 특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정규 커리큘럼 안에 6개가 다 들어가는데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특강으로 들어가느냐 그거 차이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국가직 7급, 9급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이렇게 5개 플러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징수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 총 6개의 세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량이 많죠. 법 하나가 아니고 6개를 공부하셔야 돼요. 2026년 국가직 9급이다. 일단 9급 대비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026년 국가직 9급 시험은 보통 9급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또는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2025년도에 진행된 거는 4월 첫째 주 토요일인 4월 5일에 진행됐고요. 2024년도에는 3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3월 마지막 주라는 전제하에 좀 보수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서 2026년 1월, 2월, 3월은 새로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고 2025년에 공부한 세법 이 6가지 과목을 기본 이론을 전부 공부하고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 후에 실전 대비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2026년 대비 첫 수업부터 26년 3월달 수업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과목을 아셔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니까 일단 벌써 설명을 드렸고 2026년 대비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법 개론을 보통 7월 달에 개강하는 거를 빨리 개강했습니다. 올해 이게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과 2025년 국가직 9급 시험의 양상이 너무 다른데 둘 다 2024년은 응용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정말 좀 어려웠고요. 2025년도는 출제하시는 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응용 문제 비중은 줄고 계산 문제 비중은 줄었어요. 그런데 법조문 원문이 굉장히 길게 원문 그대로 해가지고 5줄, 6줄짜리 문장에 4개 묶인 거를 거의 30초 안에 30초 길어봤자 1분 안에 풀어내야 돼서 순발력뿐만이 아니라 법조문을 정말 통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상황. 24년과 25년의 기출문제 양상이 너무 다르고 각각 보면 뭐 쉽다 어렵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이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기초 입문을 5, 6월 달에 하고 우리 작년 24년에 진행을 한 수업은 기초 입문 과정을 먼저 하고 세법개론 1, 2로 넘어왔는데 일단 현장 강의로 26년 대비로는 세법 개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및 기본 이론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좀 세법 개론, 기본 이론 개강이 늦어질 때는 기초 입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워밍업을 시켜드리고요. 이거는 개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 입문 과정을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인터넷 강의로는 2024년에 진행해서 2025년 대비로 진행한 기초 입문 과정이 있어요. 그걸로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26년 대비 커리큘럼은 기초 입문 과정은 없이 기본 이론으로 바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세법개론 1, 2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문 과정을 안 적을까 하다가 질문들이 많으세요. 왜 24년에는 기초 입문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25년에는 진행을 안 하는가? 원래 본 게임은 세법개론 1, 2죠. 그쵸? 입문 과정은 세법개론 1, 2 개강이 7월이라서 그 전에 미리 워밍업 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월, 6월 달에 세법개론 1을 개강을 할 때에는 입문 과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 개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26년 대비로는 요거는 없이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나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좀 입문 과정도 듣고 싶다. 그러면 24년에 진행한 강의가 입문 과정은 개정이 필요 없어요. 개정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셔도 된다. 저는 여기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단원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및 최종 마무리. 요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우리 제가 끝날 때 안내해드릴 네이버 카페에 공부 방법 관련된 거는 다 적어 놓는 이제 자료를 드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잠깐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과정은요. 1번, 5, 6월 달에 지금 이미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대비 국가직 시험 대비 7, 9급 동시고요. 세법개론 1, 세법개론 1에서 아까 말씀드린 5과목 중에서 국세기본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4문제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9문제를 커버합니다. 자, 그리고 7, 8월에 세법개론 2 교재가 다른 교재예요. 교재를 너무 두꺼워가지고 분권했거든요. 1, 2로. 그래서 교재도 따로 강의도 따로. 현장 강의 진행하고 온라인 강의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하면서 수업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학생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문하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같이 이거 학생들이 이거 요새는 어려워하겠구나 싶은 부분들 다 반영해서 해드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냥 제가 뭐 책만 읽듯이 수업하는 수업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랑 대면하면서 하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세법개론 1, 2에서 2는 7, 8월 개강인데 이거는 소득세법이라는 법과 법인세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는데 보통 소득세법에서 평균적으로 4문제, 법인세법에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7급이다 그러면 20문제가 아니고 25문제잖아요. 그래서 7급이다 그럼 법인세 비중이 더 커요. 6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7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9급은 나 9급 해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시험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7급 시험, 9급 시험 보시고 나서 7급 1차 7월 달에 보고 9월쯤에 7급 2차에서 전공 과목인 세법 시험 보시는데 그때까지 세법 시험 문제를 연습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9급 시험이라서 일단 9급 때 들어가셔서 세법과 회계 우리 7급의 전공 과목 2차 과목 4개 중에서 세법 회계는 1차에도 9급에도 있잖아요. 9급 과정에서 4월 초쯤에 보는 9급 시험에서 세법 회계를 각각 90, 90 이상 맞는다. 그러면 상당히 올해 7급, 같은 연도 7급의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 공부 안 해서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법 회계 점검용으로 그리고 9월 우리 9급 시험 보는 학생들과
경쟁에서 한 90점 이상, 세법 회계만 9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연습하셔야 그 해 연도의 7급 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7급 대비 학생도 9급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고 추가로 9급 시험 끝나고 9급 학생들이 지방직 공부할 때 7급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9급 공통으로 가는 커리큘럼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세법개론 1, 2를 5월, 6월, 7월, 8월에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상하다. 선생님 국세징수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어디 있나요? 2007년, 저는 2007년, 2006년 그때부터 공무원 세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7년도 합격생이 한번 뭐 이렇게 놀러 왔다가 이제 뭐 합격생들이랑 계속 연락하니까 놀러 왔다가 선생님 요새는 책이 2권으로 나눠졌네요. 세법개론 1, 2 나눠서 하시네요. 관심이 많으세요. 이상하다. 우리 때는 2달 안에 그때 7과목이었으니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었어요. 잠깐 한 2, 3년. 그래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종합부동산세법까지 7과목을 2달 안에 끝내고 2007년도에 2달 안에 끝내고 2달 하고 기출문제 1달 안에 끝내고 딱 3개월 공부하고 95점 맞은 학생이 그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선생님 3개월 안에 저희 합격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컷이 72인가 74점 평균이 이랬으니까 세법이 90점이 넘었다. 이게 합격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랑 되게 친한 학생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문제 봐봐. 2007년, 2008년, 2009년 요때 문제하고 최근 문제는 난이도가 급이 다릅니다. 상당히 문장이 한 줄에서 한 줄 반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시험 문제 지문에 2줄 반은 기본 문장이고요. 보통 조금 난이도 있다 그러면 3줄 반, 2줄 반에서 3줄 반 길이 자체가 그리고 긴 지문은 진짜 7줄짜리 지문도 있어요. 문장 자체가 길어졌고요. 예전에 2007년에 공부하던 학생들, 초창기에 공부하던 학생들은요. 원래 9급은 원래 개서 문제 안 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안 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좀 이제 어차피 뭐 관행상 실제 그러긴 했으니까 그때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게 7급은 계산 문제가 나오고 9급은 원래 안 낸다. 원래 안 되는 건 없어요. 인사혁신처에서 뭐 시험 개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계산 문제 없다라든가 뭐 과목도 세법이라고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뭐 거기에 상속세,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부가가치세 있다 없다가 없어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실제 구성을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은 그냥 2글자로 세법이라고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잠깐 종합부동산세가 2, 3년 나왔던 때를 빼고서는요. 7급에 2번, 9급에 2번 나왔는데 그게 엇갈려서 3년이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2007, 8, 9 요때쯤을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6개의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상속세, 증여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특강으로 빼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나오긴 하는데 한 문제는. 자, 그래서 5, 6월 2과목 하기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요. 2과목만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또 세법개론 2 기출문제만 커버하는 정도에서 세법개론은 진행을 일단 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꽉꽉 채워서 5, 6, 7, 8 이렇게 4달 동안 4과목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그래도 만족스럽게 충실히 복습하면서 공부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9문제, 여기서 8문제 하면 거의 합격 점수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국세징수법은 버릴 거냐? 아닙니다. 여기에 혹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적고 계시다 그러면 7, 8월과 9, 10월 사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끝나고 세법개론 2 이제 진행하거나 세법개론 2 끝나고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까지 무조건 어찌됐건 9, 10월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쯤이겠죠. 이때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이라는 게 그냥 그 시간의 흐름대로 과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법개론 1, 2는 몇 과목을 한다? 4과목. 근데 이 4과목에서 만약에 다 맞춘다 라고 했을 때 20점 기준, 그러니까 20문제 기준으로 개당 5점이잖아요. 85점이 커버가 되고 상속세 증여세 1문제, 국세징수법 2문제. 그럼 국세징수법은 요거 할 때쯤, 부가가치세 끝나고 이거 할 때쯤 특강으로 매년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 백제를 다 푸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2문제를. 그러면 95점이 커버가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법은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속세 증여세 특강은 연말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우리 개정을 반영해가지고 특강을 해드려요. 보통 그 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상속세 개정이 많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상속세 개정이 많은 연도는 1월달로 넘어가서 특강을 해드리고요. 왜 시험에는 개정된 거 반영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개정된 상태로 들으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세법 개정에 관한 그 안이 다 올라왔을 때 보통 8월달이 말거든요. 다음 연도에 뭐가 바뀔지 대강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개정이 많지 않다. 그러면 11, 12월에 미리 특강을 할 거고 혹시 상속세 증여세 특강이 많다 그러면 일단은 기획재정부 개정안으로 많다 그러면 1월달이나 2월달에 개정세법 특강 할 때쯤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요거 4과목하고 국세징수법을 열심히 해놓으시면 이미 모의고사에서 90점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상속세 증여세 특강을 들으실 때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세요. 5, 6, 7, 8월에 기본 이론이 끝납니다. 국세는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제가 요거 시작할 때 OT 따로 해드리고요. 공부 방법, 복습 방법 해드리고 이 과목 시작할 때 매번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항상 현장 강의 하면서 온라인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OT가 무조건 있어요. 항상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OT 했다고 이거 같은 OT 아닙니다. 왜? 공부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세법이지만 소득세 문제 유형과 법인세 문제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습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드리는 OT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OT. 그리고 나는 일단은 기본 이론을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단원별 기출로 그냥 훅 넘어갈 거고 난 전공자니까 요거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제발 각 과목의 OT 수업은 꼭 들으세요. 그래야 본인이 추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2과목이 한 세트 기본 이론 끝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유형이 되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예요. 예전에 2007년도, 2008년, 2009년 정도까지 세법개론 책이 1, 2로 안 나눠져 있었어요. 한 권이었어요. 조금 점점 두꺼워지긴 하지만 왜냐면 안 내던 걸 내면 그 교재에 넣어드려야 되니까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시험에 거의 90에서 95% 이상 커버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들고 모의고사로 플러스 알파를 해드리는 게 맞아서 처음에는 얇던 교재가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두꺼워지죠. 그래서 지금은 교재는 2권으로 나눴는데 기출문제집은 2권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힘드시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안 내던 걸 자꾸 내고 사실 안 내던 걸 자꾸 내는 데는 또 뭐가 있냐면 없던 세법이 생겨요. 세법이 없던 규정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게 점점 경제가 발전하니까 점점 뭐가 예외 그거에 예외 막 이런 게 자꾸 생겨요. 특례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 기출문제집도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교재는 그대로 가되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세법개론 1에 대한 기출문제를 9, 10월에 진행을 할 거예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정도 요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2로 11, 12월에 기출문제를 상하로 나눠가지고 문제집은 한 권입니다.
문제집은 한 권이고 그거는 개강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은 2번으로 나눈다. 2024년 11월, 12월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 11, 12월에 학교를 다니다가 회계 전공이 있어서 세법은 처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어리다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젊어요. 20대 중반, 26, 27, 요 정도. 26이었는데 7 됐으니까 그 당시는 6이었겠죠. 자, 근데 회계는 그래도 좀 하는데 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이 공부를 11월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법 완전 노베이스. 근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좀 이제 보니까 그래도 회계하고 영어 이런 거가 돼서 다른 거 기출문제들은 그래도 점수가 그때 그래도 60점, 70점 나오니 세법에 좀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시려고 이제 자료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제 과정을 검색해봤더니 세법개론 1, 2를 듣고 기출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세법개론 1, 2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셔서 목표 점수가 영어 같은 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한 80점 갖고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한테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왜? 11월 달에 시작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속성으로 그냥 일단 단원별 기출문제 지금 제가 적어놓은 3번하고 4번을 합한 거를 작년에는 2024년에 수업 진행할 때는 11, 12월에 2달 동안 진행하는데 원래 항상 보강이 많아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2달에 안 돼요. 그래서 첫 수업부터 끝날 때까지 보강을 한 번씩 넣어서 사실은 주 3회 수업을 했거든요. 8주간. 그리고 막판에 또 보강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다 듣고요. 그 수업을 듣고 그 책을 3번 보시고 단원별 모의고사 1월달에 다음 연도 1월달에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기출문제,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하긴 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릴레이 테스트라는 것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약간 보완은 하시고 항상 암기 테스트를 저한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체크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건 아니고. 근데 단원별 기출에서 처음에 한 7, 80 왔다 갔다 하더니 몇 번 딱 보고 나니까 90점 이상 점수가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기출문제를 정말로 사실 세법개론 1, 2를 제대로 공부하시는 거는 기출문제집의 80, 85점을 굳히기를 하시기 위한 거고 기출문제집과 세법개론 1, 2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하다 그럼 속성으로 목표 점수가 70에서 80 사이다 그러면 기출문제집만 풀라고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갑자기 50점, 40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문제 유형 변화를 대비하려면 반드시 개론을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25년 시험 문제가 그래도 문장이 길어졌지만 평이하게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실전에 가셔서 그러니까 기출문제집만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주 3회씩 하면서 결국은 거기다 마지막 보강까지 한 거니까 주 4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2달 동안 거의 헉헉거리면서 거의 2달은 거의 영원히 떠 있었어요. 막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 올해 되게 넉넉한 점수로 세법 95점으로 평균 거의 한 85점 이상 해가지고 필기 합격하셨어요. 면접장에 면접 보러 가셨고 아마 아직 최종 합격 발표는 안 났는데 크게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 컷 근처도 아니에요. 훨씬 점수 높게 85인가 86인가 거기에 세법이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분이 회계랑 영어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세법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할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통 안 되세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1번, 2번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3번, 4번 얘기하다가 왜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를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수업 진행하면서 원래 주 2회 해가지고 8주거든요. 그게 이제 2달짜리예요. 원래 커리큘럼이. 그런데 이거를 주 3회 기본 깔고 마지막에 5번인가 보강을 했으니까 거의 주 4회급이죠. 그렇게 2달 동안 몰아서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암기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암기를 해도 좀 잘 안 되거든요.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해야 돼서 그래서
9, 10월 달하고 11, 12월 달로 몰아가지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2회씩 충분히 암기하면서 복습 테스트까지 제대로 하고 여러분께서 꼭꼭 씹어 먹어서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출문제는 7, 9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드려서 문제가 약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9급 공부하는 학생이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은 있어요. 9급 공부하는 학생이 7급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업이 되고요. 7급 학생들이 9급 문제를 풀었을 때 기초가 되게 탄탄해져요. 그래서 거의 올해 세법 합격자들 중에 현장에서만 100점이 3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굉장히 고득점을 했어요. 이렇게 이 커리큘럼을 다 따라온 학생들은 제가 나름대로 이 커리큘럼에 대해 믿는 바가 있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았더니 선생님 근데 기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왜냐면 주 3회에서 4회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세법개론을 빨리 개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좀 충실하게 외우면서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9, 10월과 11, 12월에 교재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2번으로 쪼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 2026년 1월, 2월, 3월 커리큘럼은요, 모의고사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부터 하셔야 돼요. 단원별이 뭐냐? 국세기본법 끼리 묶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걸 다 합해서 푸는 모의고사. 그래서 이게 실전 대비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커리큘럼은 단원별 기출문제 끝나면 1, 2월에 단원별 모의고사, 이때부터 2026년 개정된 세법을 다 반영해드립니다. 모의고사 커리큘럼 제대로 들으시면 개정세법 특강 진짜 따로 들어도 들으실 필요 없을 정도로 개정 다 반영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시켜드리고요. 그리고 3월 달에 7급 기출변형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7급, 9급. 네, 9급부터 하고요. 7급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한 7월쯤에 진행해요. 아까 이제 말이 잘못 나왔고, 9급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문제집이 따로 있고요. 7급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7월 달에 1차 시험 끝나고 진행을 합니다. 7급 1차 시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초록색으로 지금 전공 강화라고 3개가 있어요. 11, 12월에 전공 강화 하프, 자, 5번에 1, 2월에 전공 강화 기본, 전공 강화 심화. 전공 강화는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커리큘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 세법,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건데, 만약에 필기 합격 컷으로 붙으면, 예를 들어 80점, 평균 80점이 필기 합격 컷이다. 그러면 보통 최종 합격, 면접이 몇 배수 이렇게 뽑기 때문에 면접까지 통과를 하셔야 최종 합격이라 최합이 되거든요. 최종 합격하셔야지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험 보셔야 되죠. 그런데 면접으로 가면 이게 이제 뭐 1.2배수, 1.3배수 그거 그때그때 달라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데 예를 들어서 80점이 필기 합격 컷이다. 그러면 우수라는 게 나오지 않는 한, 면접을 되게 잘 보지 않는 한은 81점이나 82점 컷에서 점수에서 끊어져요. 근데 만약에 82점으로 컷이 끊어지는데 거기 인원이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동점자 중에서 이게 최종 합격 컷이 100명이다. 근데 그 중에 인원수로 봤을 때 40명만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이제 26년이면 두 번째 해죠. 이게 그 전공 점수가 높은 순서로 등수를 나눠서 끊습니다. 세법 전공이죠. 세법이 고득점 돼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필기 합격 거의 근접했는데 전공은 낮고 국어, 영어, 국사 다른 과목은 높고 걔가 100인데 세법 60, 회계 60이다. 떨어져요. 필기 합격 컷이면. 그래서 세법 회계는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법 회계가 무조건 고득점이 되려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 모의고사를 돌려야 된다. 모의고사를 돌려야 되는데 모의고사 실제로 현장에서 나중에 정말 해보세요. 모의고사 연습 안 하다가 하면요. 갑자기 멘탈 깨져요. 왜요?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문제, 그냥 우리 그 일반적인 책 있잖아요. 책 넘기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 하고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나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전에 가서 글자가 정말 하얗게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게 이제 한 3년, 4년 차쯤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회계세법을 묶어서, 왜냐면 전과목 다 묶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회계세법을 묶어서, 회계는 이종환 선생님, 그리고 세법은 제가, 남정선 세무사가 문제를 섞어가지고, 전공 강화는 회계하고 세법을 모아가지고 10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 시험 직전까지 11월 달부터 5개월간 모의고사 훈련을 매주 1회씩 진행을 합니다. 근데 워밍업으로 단계별로 갑니다. 자, 11, 12월에는요. 하프 모의고사로 가요. 회계 10개, 세법 10개. 보통 8회에서 10회 수업을 진행해요. 이 2달이니까 보통 이제 4주 해서 한 9회 정도 되는데, 가끔 제가 좀 더 오버해서 뭐 해드리고 싶으면 모의고사 10개 만들 때가 있고, 25년 대비로도 10개를 했어요. 처음에 8개 한다고 호언장담 했다가, 이 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제가 진도별로. 여기는요, 자, 전공강화 하프 모의고사는 진도별이에요. 국세기본법 앞부분,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뒷부분, 그러니까 복습하기 좋아요. 자,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는 회계 10개, 세법 10개. 회계 10개, 세법 10개. 묶어서 25분 들이거든요. 세법이, 회계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이거 매년 그래요. 딱 1회차, 2회차. 첫날, 둘째 날, 한 셋째 날 정도까지는요. 학생들, 초시생도 그렇고, 재시생도 그렇고, 되게 당황하고, 특히 초시생은 많이 울어요. 정말로. 왜요? 자기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서 다 보고 왔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못 풀어내요. 25분을 들이면 20문제 처음에 다 푸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제시 한 3년, 4년 공부하신 분들 빼고서는요. 보통 지금은 초시생이시니까 커리큘럼 고민하시거든요. 한 2년차 재시생 정도만 되더라도 전공 강화를 처음 풀어본다. 그러면 정말 멘탈 깨져요. 자, 이때 깨지실래요? 실전 가서 깨지실래요?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프 모의고사는, 자, 요거는, 자, 회계 10개 더하기 세법 10개. 그래서 모의고사를 하나, 주 1회예요. 이것도 다 주 1회. 전공 강화는 주 1회씩 진행이 되고요.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 다 진행됩니다. 전공 강화는 다 현장 강의 진행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커리큘럼 다 현장 강의 진행되는 거예요. 자, 하시고, 얘는 20분에서 25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총 10회 정도, 8회에서 10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과목별로 진도별이에요.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목차 다 드려요. 1회차는 재고자산, 그리고 세법은 국세기본법 앞부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2회차는 국세기본법 뒷부분, 회계는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분 그 부분을 세법개론 책처럼 기본서를 복습해 갖고 와서 모의고사로 연습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고 틀리고 멘탈 깨지고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교재 다시 복습하시면 복습하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강화, 요거 가급적 커리큘럼 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좀 전공 강화를 끝까지 하신 분, 올해 현장에서 세법 100점 3명 나왔다는 게 다 합격하셨거든요. 누구는 평균 88, 평균 92 이래요. 물론 세법 100점도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회계도 상당히 잘 보셨죠. 근데 그래서 우리 회계 100점도 있었구나. 뭐 회계는 제 과목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이종환 선생님이랑 묶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때 작년 거 그냥 쓰면, 회계는 안 바뀌니까 작년 거 그냥 쓰면 안 돼요 하는데 회계쌤 계속 자꾸 바꾸시거든요. 올해 이 문제 유형이 바뀐 거 이거 넣어줘야 돼 이러면서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실전 대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 강화 이때는요, 자, 회계 단계적으로 갑니다. 회계 20개 플러스 세법 20개. 요것도 회계 20개 플러스 세법 20개.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모의고사 6개 보고요. 얘는 4개를 봐요. 토탈 10개인데 이거는 기본 모의고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단원별이 아니고 동형이에요. 실제 문제 유형처럼 국세기본법 5개, 법인세법 4개, 소득세법 4개.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동형인데, 그러니까 동형은 뭐냐면 실제 기출문제랑 유사한 과목 구성 그대로 갖고 있고, 출제 비중도 똑같다. 근데 요거는 기본 모의고사. 이거는 필수고요. 물론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파이널이에요. 심원, 파이널. 그래서 4개짜리인데 요거가 되고 넘어오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주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꼭 공부 모의고사 미리 연습 안 하시다가 다른 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3월 달에 여기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요걸 듣는 거예요. 요거는 단계별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혹시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기본 모의고사 하고 넘어오셔야 되는데 왜?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얘는 최상급 난이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대신 목표 점수 90에서 100점. 그래서 올해는 주요했어요. 전공 강화 파이널까지 심어. 파이널까지 다 하신 분들 100점 나오고 95점 나와서 되게 진짜 평균 90점이 나오니까 되게 뿌듯해요. 물론 국어, 영어, 국사도 잘하셨지만 세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맞춰내서 전공 강화는 26년 대비로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종환 쌤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특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 뭐 이 관련된 그 공부 방법 이런 거는요.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 이미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건데 카페 이름은 자 여기 카페 네이버 남정선 텍스 NJS 텍스 아니면 요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국세청 가자. 네이버 카페 하고요. 네이버 밴드가 검색이 둘 다 국세청 가자로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저랑 이종환 쌤이 같이 운영하는 카페하고 밴드가 나올 거예요. 가입하실 때 실명으로 안 하시면 가입 승인 안 됩니다. 저희는 그 광고성 글 같은 거 딱 올라가는 순간 다 광퇴시키고요. 약간 수다 떠는 그런 장이 아니고 정말 공부하는 카페라서 인원은 조금 극소수긴 한데 되게 조용조용하니 수업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고 교재 출간 안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격수기를 꼭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거든요. 합격수기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선생님 수업 들었으니까 좋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 합격자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제가 적어달라고 가급적이면 좀 공부하는 방법 적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3년 전인가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3개군요. 3개 다 합격하신 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런 걸 다 적어주셔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 보라고 막 가끔 그 당시에 링크도 보내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합격자들이 공부한 방법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수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여기는 실명으로 들어오세요. 실명으로 안 들어오시면 가입 승인은 안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가 같이 진행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25년입니다. 5월, 6월 달에 세법개론 1 여기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을 한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리고 7, 8월 달에 세법개론 2 9, 10월 달에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가 1 요거랑 세트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 12월에 단원별 기출문제 2 요렇게 가고요. 자, 여기에 특강으로 국세징수법 백제 특강 진행이 되고요. 이 문제를 얼추 풀었다. 그럼 11, 12월에 특강으로 좀 빨라질 수 있는데 가장 늦는다 그럼 그때까지는 한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
이거 제가 매년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문제 특강입니다. 요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합격자들한테 카페 들어오셔서 합격자들한테 질문하세요. 그런 건 돼요. 그러면 이거 들어라 말아라 추천해 주실 거거든요. 제목에다 이제 합격자님들 한번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보세요. 요거는 정말 합격자들이 도움 많이 받는 수업이에요. 왜? 부가가치세가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말 문제가 풀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점수를 제대로 굳히기에 좋은 수업이라서 요거 하고 이거 하시면 여기서 부가가치세 기출문제 할 거니까 기본적인 문제, 심화 문제라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11, 12월 아니면 1월, 2월 달에 상속세, 증여세 특강을 할 건데 다음 연도 26년도 1월, 2월이 되면 뭘 해요? 단원별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요. 3월 달에 기출변형 9급, 7급은 7급 1차 시험 뭔지 아시죠? 피세 시험 끝나기 전후에 할 거예요. 얘는 9급 기출변형 모의고사.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여기서 할지 여기에서 할지 몰라도 상속세 그냥 줄여 쓸게요. 증여세 기본 요약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많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월, 2월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개정세법 특강. 특강으로 넣긴 했지만 이게 정규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는가? 추가로 자, 11, 12월에 전공 강화 하프. 하프인데 하프 모의고사인데 얘는 진도별이고요. 얘가 첫 번째 전공 강화. 두 번째 전공 강화가 1, 2월에 전공 강화 동형 기본. 기본이죠. 동형 기본 총 6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공 강화 파이널. 전공 강화 파이널. 제가 커리큘럼으로는 심화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병행해서 순서대로 다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적어드린 거는 현장 강의 그대로 진행하고요. 인터넷 업로드 그대로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하면 아무리 늦어도 2일, 3일 안으로는 보통 올라가요. 수업이. 그러니까 개강이 그때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넥스트 스터디 사이트 들어오시면 현장 강의 개강날 언젠지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한 일주일 정도 여유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개강이 가끔 조금 늦춰질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추가로 현장 강의는요. 지금 이 하얀색하고 노란색은 현장 강의하고 인터넷 촬영도 하는 수업인데 이게 지금 보통 9월, 10월 달에 학기 끝나고 1학기가 하고 이제 여름학기 졸업하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현장만 학원에서만 세법개론 원 진행을 해요. 네, 인터넷 강의는 5, 6월 달에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촬영은 5, 6월 달에만 진행합니다.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요거 진행하고 그리고 11, 12월에 세법개론 현장만 세법개론 2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법개론이 학원에서는 5, 6월, 7, 8월 한 세트 9, 10월, 11, 12월 한 세트. 그러면 자 5, 6월에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5, 6, 7, 8 제대로 이거 복습하시고 나서 요거 오면서 앞에 거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요. 9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5, 6월에 시작하신 분들에 비해서 사실 좀 늦었잖아요. 좀 세법에 시간 많이 할애하셔야 되고 그때는 요렇게 같이 진도 나가셔야 돼요. 두 개 같이 하셔야 돼요. 두 개.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경쟁자들은 이미 5, 6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쵸?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2월 전공 강화하고 모의고사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커리큘럼 타시면 됩니다. 11, 12월에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뭐 기출문제만 풀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전공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약간 좀 회계 다른 과목이 잘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8시간씩 할애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합격생 좀 약간 좀 사실은 완전 추천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바뀌거나 유형이 바뀌면 개론을 안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집만 풀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평타를 쳤을 때는 기출문제집만 달달 외워도 사실은 80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은 모의고사 3개는 다 타고 왔어요. 그리고 요것도 다 했고.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집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세법개론 1, 2하고 단원별 기출문제 1, 2는 필수 코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각각 이제 제가 따로따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하도 저 온라인으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건 안내해 드릴게요. 남정선 필기노트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2025년에 나왔어요. 예전에 보라색 책, 초록색 책 말고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오래 책이 나왔고, 이 필기노트가 전 과정의 필수 교재입니다. 그래서 세법개론 1 할 때부터 필기노트는 필요하거든요. 필수 부교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노트는 뭐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닌데, 칠판 판서할 때 그 판서 내용을 본인이 손으로 다 받아 적으실 거면 안 사셔도 돼요. 근데 혹시 그거가 시간이 근데 안 사시고 칠판에 판서된 내용을 전자칠판으로 했을 때 보여드리는 걸 적는 게 공부가 더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요거 뭐 모의고사 할 때쯤 다시 그때 가서 사거든요. 만약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갖고 계세요. 처음부터 계속 필기노트는 통으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통째로 외워야 되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필기노트는 따로 우리 수업 OT 같은 거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국세징수법까지 5과목, 상속세징수법 5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2025년 기출문제 국세징수법 2개 나왔고요. 필기노트만 시험 직전에 하루 전에 읽고만 갔어도 2문제 다 맞췄어요. 근데 그거를 안 읽고 필기노트에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제가 판서 노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남 시킨 노트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판서한 거를 우리 조교 학생들이, 세법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걸 판서를 손으로 받아 적은 거를 계속 한 10몇 번의 개정을 거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시 추가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래서. 그래서 일단 필기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부교재니까 거의 단거나 한다라고 하면 거의 2교재로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필기노트는 같이 준비를 하셔서 그걸 통으로 외우면서 수업 이때도 각각 수업마다 OT를 해드릴 때마다 그걸 어떻게 그때 활용하실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물론 여기에 별도로 추가로 혹시 뭐 개정사항이 큰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별도로 내용을 넣어드리기는 하는데, 필수 과정은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과정은 요렇게 하시고, 저는 2026년 대비 국가직 7, 9급 관련해서 커리큘럼 안내 마무리할게요. 7급 하시는 분들은 9급 커리큘럼 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기출변형 모의고사만 추가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26년에 국가직 9급, 7급 면접 수업 하실 때 뵙도록 할게요. 모두 다 필기에서는 세법은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면서 처음엔 힘들지만 공부해봤더니 세법이 정말 보람있다라는 느낌 가지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